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마시기도 하던데 이렇게 자주 많이 마셔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로 콜라에는 설탕이 없으니까 당뇨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로 콜라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020년 11월 심평원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로 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혈당에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로는 제로 콜라, 다이어트 사이다 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우선 벤자민 빅먼 박사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당뇨병에 대해 연구한 대학 교수인데 최근 왜 아플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에는 어떤 원인들이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플까 책의 164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쉽게 말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은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암, 치매 등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구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에게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가능성이 36% 높고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67% 높다. 조금 전에 정부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이어트 음료에는 설탕도 없는데 당뇨 발생이 증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진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키고 좀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이어트 음료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대신 감자튀김을 더 먹을 수 있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음료를 같이 마시면 식사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식사와 함께 설탕을 마신 것이 인슐린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실제 설탕이 몸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식사와 함께 먹은 아스파탐 역시 설탕과 거의 같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음료 주 성분이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등인데 이 결과가 맞다면 다이어트 음료를 마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나한가 추출물은 괜찮았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장기적인 설탕 섭취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제2형 당뇨 발생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인 다이어트 음료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면서 제2형 당뇨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연구를 보겠습니다. 무려 66,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 설탕 음료와 다이어트 음료를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설탕을 넣은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보다 인공 감미료를 넣은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이 당뇨 발생 위험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결과네요. 물론 연구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규모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감미료 음료가 설탕 음료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탄산 음료에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다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급적 단맛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쓴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인슐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에리스리톨, 라한과 스테비아 이 세 가지 감미료가 가장 안전하고 해가 없다고 벤자민 박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의 내용을 같이 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식단 164페이지를 보면 4가지 감미료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인슐린을 자극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소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맛이 조금 쓰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에리스리톨도 안전하지만 GMO 옥수수로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GMO가 아닌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룰로스와 나한가도 비교적 안전한 감미료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미료는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적당량을 섭취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입에서 단맛을 빼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정부 발표를 더 신뢰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12월 14일 같은 기관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같습니다. 제로콜라는 당뇨와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를 이용한 음료 섭취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로콜라는 당뇨와 상관없다 라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관련이 있다고 번복을 했으니 당뇨 환자분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날벼락이죠. 심평원과 대한당뇨병학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발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등의 감미료는 이미 수많은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뿐만 아니라 껌, 시리얼, 요구르트, 잼, 케찹 등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이런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설탕, 저칼로리, 슈가프리, 다이어트 콜라, 제로콜라 등의 단어가 보인다면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